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만나오던 연인이 헤어짐을 이야기하자 격분하여 집에 가둔 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10시간이 넘도록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잠이 든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데이트 폭행으로 신고를 했으며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제와 관련한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이라 하면 강제로 성적 행위를 맺는 것, 주먹을 휘둘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를 받은 당사자 역시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궁금증을 표하는데요. 데이트 폭력, 처벌 수위. 데이트 폭행은 그 유형력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은 폭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하다 판단이 되는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기다 단순 상해가 아닌 상해로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적인 도구를 소지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행으로 성범죄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인을 강간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범행한 것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처벌의 정도가 다르니 데이트 폭행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 전문인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수차례 데이트 폭행을 하여 신고당했으나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P씨는 교제하고 있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게 되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이별을 고하였고 P씨는 바로 사과를 한 후 치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거듭된 사과에 두 사람은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인과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P씨는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자 피해자는 P씨를 고소하였습니다. P씨에게 인정된 죄목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강간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과 여러 차례 폭력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렵겠다 판단한 P씨는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면담이 종료된 후 법률 대리인은 P씨의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론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후 P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과 데이트 폭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충동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 그 즉시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비용을 모두 지불한 점 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합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안 자체만으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니 사건이 발생한 초기 조력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현재 위의 사례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 등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관련한 법리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지 못한 결과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가급적 상담을 먼저 받아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